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제 옆자리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서 비워두고 있습니다. 차 한잔 하러 오셔도 좋고요. 어제 있었던 이야기를 하러 오셔도 됩니다. 위로가 필요한 날에는 가만히 앉아있다 가셔도 좋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속 시원하고 정확한 자문으로 법률 문제를 풀어드리는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지금 바로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조인섭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하우스 조담소에서 당신의 고민을 초대합니다.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인사드립니다. 김미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을까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형제는 모두 5명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진 부동산을 5명으로 분할해야 하는데 절세 문제와 보다 용이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상속재산을 모두 큰형님 명의로 이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등기 후 몇 년이 지나면 큰형님이 이를 처분해서 일부는 어머니에게, 나머지는 똑같이 분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는 큰형님 명의로 상속재산을 이전하고 나머지 형제들은 포기한다는 문구를 적어두었습니다. 형제들끼리 약속이니 당연히 지킬 것으로 믿고 이후에 나누는 것은 굳이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등기를 한 지 10년이 되었는데도 큰형님은 강감무소식이었습니다. 저희가 연락해서 상속재산을 처분해서 나눠달라고 요청했지만 큰형님은 이제 와서 내가 엄마를 모시니까 당연히 모든 재산은 내 걸로 한 게 아니었느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속재산들을 합치면 10억 원입니다. 그렇게 큰 금액을 나머지 형제들이 일제히 포기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큰형님은 상속재산 관련 문제 때문에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했고 저희들에게 대출금 이자를 일부 부담하라고 해서 그 이자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형님은 이걸 형제들이 선의로 그리고 어머니의 생활비조로 저희들이 부담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이라도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유산 상속은 가족들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사연자분과 다른 형제분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신데요. 어머니가 계시고 모두 5형제입니다. 당시 상속 재산 규모가 10억 원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아버지 사망 당시에 재산 상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어야 하는 걸까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재산 상속은 법적 상속분대로 나누어져야 합니다. 저희 민법에서는 법적 상속분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네. 배우자의 상속분은 자녀의 상속분의 5할, 그러니까 0.5를 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어머니에게는 1.5, 자녀들이 5명이시니까 모두 1, 1, 1, 1, 1 비율로 나누게 되므로 어머니는 6.5분의 1.5, 자녀들은 6.5분의 1, 즉 어머니는 13분의 3, 나머지 자녀들은 각 13분의 2 지분씩 나눠 가졌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배우자가 이제 5할을 가산해서 더 받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실 나누어졌어야 하는데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하셨죠? 네. 이 부분이 좀 마음에 걸립니다. 나머지 형제들은 포기한다, 라고 했는데요. 서류로 남았다는 거는 다른 형제들이 이런 내용으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했다는 것일 텐데 그러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우선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모든 상속인들의 의견 합치가 이루어져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가끔씩 상속인들 중에서 일부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무효라는 점을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네.
사연에서는 모든 상속인들이 적법하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때문에 서류의 법적인 효력은 당연히 있습니다. 협의서상 포기한다라는 문구가 얼핏 보면 상속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자신의 상속 지분을 0으로 했다는 의미입니다. 이 의미와 법원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네, 다른 거군요. 네. 그래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의 효력으로 상속재산이 큰 형에게 모든 소유권 이전하는 것, 다른 가족들이 상속재산을 큰 형에게 모두 이전하는 것에 이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본 사연에서 문제되는 것은 네.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서류 외에 이면의 합의, 즉 다른 합의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재산 분할보다는 약정에 따른 청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아들, 큰형에게 모두 다 재산을 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 문서는 효력을 발휘하는데 네. 그 이후에 이면의 합의가 있느냐 이게 네.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형제들 사이에 재산을 처분해서 나눈다라고 하는 약속이 있었다는 거, 이거를 그러니까 이면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거를 증거로 반박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이 증거가 될 수가 있을까요? 뭐 녹음 아니면 형제들끼리 나눈 문자 이런 것도 인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네. 대화 내역에 대한 녹음, 문자나 카톡, 그리고 증인들이 증거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경우 녹음이 많이 증거로 제출되는데 네. 예를 들어 내가 이거 팔면 얼마 주기로 했잖아 라는 부분이라든지 네. 나누어 줄 것을 전제로 하는 대화 등이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녹음을 해두심이 좋겠습니다. 네, 이 사연 같은 경우는 상속재산 관련 문제를 위해서 또 대출을 받았고 형제들이 그 대출 이자를 부담했다라고 하는 부분도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작용이 될까요? 상식적으로 만약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재산을 모든 것을 상속받아 간다면 당연히 그 상속재산의 권리와 의무, 빚까지 모두 승계해 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형제들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가 없다면 큰형이 형제들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채무를 분담시킬 이유가 없고 예. 형제들 역시 대출금 이자를 장기간 부담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더욱 이면의 합의, 그러니까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외에 다른 합의가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강한 추정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자를 부담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이면 합의가 있다는 거에 대한 좀 더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면은 소송을 하게 된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자체를 무효로 하고 어머니와 5 형제들이 상속 비율대로 재산을 나누면 되겠습니까? 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든 상속인들이 적법하게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는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대로 무효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상에 큰 형님에게 상속재산 전부를 이전하겠다는 내용을 유효하는데 네. 다만 그 외의 합의, 상속재산에 대한 대출을 형제들이 나눠 부담하겠다는 거, 네. 큰형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얼마씩 나눠주겠다는 등의 내용에 녹음이 증거가 있다면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얼마씩 나눠주겠다는 약정이 있었다는 것을 이유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해서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큰 형님이 그 재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미 처분해서 사용을 했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먼저 말씀드려야 할 것이 대부분 소송은 소멸시효라는 게 있습니다. 소멸시효라는 게 네. 일정 기간 동안 소송이나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내 권리가 소멸한다는 건데요. 네. 약정금 청구 소송 역시 지급하기로 했을 때부터 10년 동안 아무런 권리 주장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도과됩니다. 네. 지금 사연은 꽤 많은 시간이 흐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죠. 예, 큰형님이 상속재산을 처분해야 형제들에게 나누어줘야 될 의무가 생기는데 큰형님이 처분해버렸다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10년 내에는 본 약정금 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나눠주겠다라고 하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10년이 적용된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 처분한 돈이 원래 형제들한테 나눠주기로 했던 돈인데 모두 형님이 다 사용해서 지금 남는 재산이 없다. 예. 라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
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라는 형태로 소송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네, 여러 방법이 있군요. 이 사연의 경우는 배우자와 자녀들은 법정 상속인으로 상속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통해서 상속 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다만 이런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와 다른 이면 합의가 있었다면 그것이 유효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일 이면 합의가 있다면 약정금 청구 소송 등을 통해서 합의한 내용을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데 이런 약정금 청구 소송 10년의 시효가 있다는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미루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서도 말하지 못했던 당신의 고민. 지금 해결해드립니다. 조인서 변호사의 상담소. 알아두면 쓸데있는 법률 이야기 알쓸법 시간입니다. 지난 2021년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초에 할머니로 알려진 석 씨라는 인물이 아이를 낳은 생모로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줬던 사건이죠. 1심과 2심에 이어 이 석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어떤 결과였을까요? 파기환송심 선고 이후에는 재판이 종료되는 걸까요? 석 씨는 아이를 몰래 바꿔치기해 빼돌린 혐의, 그러니까 미성년자 약취 유인과 빌라에서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 신고하기에 앞서 아이를 매장하기 위해서 종이박스에 담으려고 한 혐의, 사체 은닉 미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두 죄를 모두 인정해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DNA 검사로 석 씨가 친모라고 하는 사실은 확인됐지만 아기를 바꿔치기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해 6월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열리게 된 파기환송심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미성년자 약취 유인은 무죄, 사체 은닉 미수는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겁니다. 이런 파기환송심 결과에 불복한다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법원 재판부가 결정을 내린 것이기에 재상고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여집니다. 조인석 변호사의 상담소, 조담소는 언제나 당신과 함께합니다. 끝곡으로 오션의 More Than Words 들려드리면서 저는 이만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로이어 조인섭이었습니다.